네, 그 30년 정도 이제 돼서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서 코로나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작은 교회, 마을 교회가 감당했고 또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나 마을 교회가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가 하는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여기 이제 노영상 교수나 정재현 교수나 뭐 조성동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출구를 이제 마을 목회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저기 황홍열 교수님과 같은 그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 선교적 흐름의 한국적 버전이 마을 목회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근거에서 이제 그런 그 대안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전제로 해서 코로나기를 어떻게 지냈는가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저희들이 이제 조그만 이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희 교회가 30년 동안 이제 그 저희가 86년도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일 먼저 어린이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공단 지역 서민 지역의 어린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것에서 저희가 종일타가 새로운 어린이집이라는 종일타가소를 세워서 저희가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지역 주민과 사귀는 처음에 그것이 어린이집 사역인데 그것이 이제 저출산이나 코로나 시기로 해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1, 2층 건물을 이제 주중에는 그 어린이집이 썼는데 코로나 기간이고 하고 이제 어린이집이 문 닫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토론하는 장면인데 우리 마을에 이제 임종환 교수님이라고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기에 커뮤니티 공동체가 마을을 돌봐야 된다. 아, 그 이제 의료인들이 먼저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화가 우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령화 되시는 분들이 뭐 한 해에도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이제 지역 사회로 들어오는데 그분을 다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지 않고 이제는 고령화사회 코로나 이후에는 커뮤니티 공동체가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봄 마을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 1, 2층을 사롱교회는 오랫동안 마을 활동을 했고 마을 공동체 역할을 했으니까 돌봄 마을을 센터로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커뮤니티 케어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여기 임종환 교수님, 여기 시의원, 저 공무원 이렇게 모여서 이런 돌봄 시대, 통합 돌봄 시대에 교회나 마을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돌봄 마을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장면인데 그때 제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 임중환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그 커뮤니티 케어 건강 돌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우리가 보통 돌봄이라고 하면 복지적 돌봄만을 얘기하죠. 복지라는 것이 돌봄이니까. 그런데 코로나를 지내면서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이제 그 집안에 다 갇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외롭고 아주 이 고독하시고 또 우울증에 빠져 있어서 우리 한 소규모로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어서 4~5명 모여서 작은 문화 활동을 우리 카페에서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셔서 문화적 돌봄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기에 출발해 이제 도시농부들이 텃밭을 만들며 그래서 출발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우리 마을의 희망이 돼서 생태적 돌봄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돌봄의 개념을 확장해서 건강 건강적 돌봄, 생태적 복지적 돌봄, 문화적 돌봄, 생태적 돌봄이라는 통합 돌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건물을 사용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 할 때에 어떻게 이 건물을 사용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 부천에는 아까 임종환 교수님이나 또 의료사회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마침 그 아까 말했듯이 병원으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 케어 돌봄의 시대에는 의사들이 왕진을 해서 지역사회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의사와 같이 간호사가 들어오고 지역의 건강 리더들을 키워서
함께 마을을 돌보는 거, 그게 커뮤니티 케어인데, 그 건강 리더를 키우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마을에서, 약대동 마을에서 건강 리더들, 우리 신중년들이 그때 있어가지고 그 도시 농부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교육을 받아서 마을의 건강 리더들이 되자, 이렇게 해서 구강을 수료를 했습니다. 여기서 구강을 수료하니까 마을의 건강 리더들이 한 10명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생태적으로 이 코로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유명 실장님한테 제가 보낸 카톡 내용입니다. 그대로입니다. 통합돌봄 시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의료협동조합과 연대해서 건강 리더 교육을 잘 마쳤는데, 내친 김에 우리가 생태 교육도 좀 받아서 생태 리더들도 마을에 육성하고 싶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환경 리더 강좌를 이렇게 해서 또 한 10명 정도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건강 생태 교육을 리더들을 10명씩 두 그룹을 이제 우리가 육성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코로나기에 이제 마을에는 문화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뭐 생각보다는 마을에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마을을 해서 마을에 이제 뭐 축제나 잔치할 때 문화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 문화하는 리더들이 무대가 없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마을에 이제 나중에 마을의 가수도 우리 그 협동조합을 하면서, 달도 협동조합을 하면서 그 조그만 그 달송이라는 거를 이제 작은 음악회를 했는데, 거기에 마을 가수님이 오셔서 지금 맹활약을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참여도 해주시고, 또 마을의 연극인이, 이분은 나중에 대상도 타신 아주 실력 있는 그 연극인인데, 이분도 거기서 같이 공연을 해주고, 그래서 한 7, 8명의 또 문화 리더들이 모여서 그분들이랑 이제 우리가 문화예술학당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건강 리더, 생태 리더, 문화 리더들 하면 이렇게 세 그룹이 육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제 코로나가라는 뜻은 산업 물질 문명을 넘어서 새로운 생태 문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을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또 마침 우리 그 마을 부뚜막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이럴 때 이제 강의들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이런 리더들을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서 한 2, 30명이 이런 것들을 공부를 다 하고 마을의 그런 것들을 건강 리더, 생태 리더, 또 문화 리더들은 학당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돌봄 마을에 이제 그림이 생기고 나서 그것도 사회적 기업 육성과 사업 같은데 이제 우리가 프로포절도 제안했는데, 요게 이제 이 프로포절에서 좀 등치가 있는 프로포절인데, 에, 서류는 됐는데 면접에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해서 이제 떨어지는, 그래도 이제 많이 근접을 했잖아요. 하여튼 이런 용기를 얻어 요게 이제 우리 프로포절 낸 표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마을의 활동들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은 이렇게 3층인데 1층은 어르신의 돌봄 공간, 2층은 청소년 문화 리더들의 문화 공간, 옥상이랑 교회 앞마당은 치유 텃밭으로, 그리고 본당은 이제 그 주일에는 예배당, 또 주중에는 청소년 체육관으로 이렇게 이 코로나 이후에 이런 마을의 마당으로서의 이제 마을에 이 건물을 다 내놓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만 쓰고 이 뭐 전체에 에, 마을 사람들이 턱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돌봄 공간으로, 문화 공간으로, 또 체육 공간으로, 생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아까 말씀 건강 리더, 문화 리더들, 또 생태 리더들을 키워서 이분들이 지금 덜락날락 거리면서 이 전체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한 36주년에 이제 제가 코로나19 문명 전환기에 생명광 목회와 돌봄 마을이라는 책을 썼고, 요거에 부산장신대 황홍열 교수님이 영상 메시지도 주셨고, 또 그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거 황 교수님은 당일에 이제 이거 책
출판 기념회 할 때 우리 36주년에 했는데 못 오셔서 영상으로 하셨고 8분의 마을에 이제 교인들과 마을의 활동가들이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이 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축하해 주면서 이 공간에서 우리 1층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어, 제가 36전에 이제 한 것이 성령의 마당교회라는, 네, 이제 교회라는 것이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지만은 그 예배가 이제 온라인으로 전부 이제 녹화해서 온 세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 교회당은 한글교실, 노래교실 1층에서는 이렇게 심야 식당 이런 것이 하고 그다음에 춤동아리가 이제 그 본당에서 주중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앞에 있는 마당에는 생태 리더들이 와서 텃밭을 가꾸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 전체를 내놓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마당으로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이 플랫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플랫폼의 한국말이 마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마을의 마당교회가 돼야 된다. 마을의 플랫폼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춤동아리가 있고 청소년 꼬비 심야 식당에 식사를 하고 한글 교실, 동네 부녀회장님이 하시고 여기 마을 가수님이 노래 교실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건강 교실도 간호사님이 하시는 여기 이제 텃밭을 가꾸는 여기 부녀회장님이고 우리 이 세대공감이라고 하는 공간의 위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선희정 집사님. 이분이 문예학당 대표예요. 이래서 마을 교회 대표들, 마을의 대표들 전체가 이거를 마을의 마당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했을 때 요번에 여름 마을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보통교회에서 하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 마을학교라는 걸로 이제 바꿔가지고 그 이 마을학교의 출발을 여름 성경학교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마을에 있는 이 모든 마을의 마당들이 다 참여하는 에, 마을 여름 마을 학교를 하는데 요번에 주제가 약대동 미디어 마당에서 논다요. 우리 이제 이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만들어서 이제 9분짜리를 7분인가짜리를 우리 이 공간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전부 모여서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꼽사리 영화제라고 하는 부천의 피판이라는 국제영화제 할 때 꼽사리 껴서 하는 영화제를 한 10년의 경험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OPD라는 분이 마을 분들한테 이제 그 영화도 청소년이랑 제작도 여러 번 해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요거를 마을 이제 마당을 여름 마을 학교 때 하기 전에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여름 그 성경학교 교사대학을 하잖아요. 한국교회 그런 식으로 마을 학교 교사대학을 할 때 교인들 6명 11명이 모였는데 교인들 6명 마을 사람들이 5명이 6대 5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마을 교회는 교인들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분들이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활동은 다 같이 하거든요. 마을 교회의 그 마을 교회의 생각에 대해서 목회 철학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뜻도 동의하고 모든 일에 협조를 해주시는데 아직 예배에는 참여 안 하시는 이제 분들이 계시고 이제 이 중에 이제 또 몇 분은 천천히 그런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분들 계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라고 보고 이것이 이제 모든 이렇게 미디어 마당이라는 거를 했는데 이게 우리도 몇 년 만에 대면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중에 약대동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거를 약대동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우울하고 굉장히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이 다 자기들 활동 뭐 여기 한글 교실, 노래 교실, 청소년들 여기 뭐 영화 제작소, 심야 식당 이런 거에 이야기들 다 모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약대동에서 새로운 성령의 운동을 펼쳐 나가서
마당교회를 만들고 계셨더라 하는 이 결론을 우리가 낼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코로나 경영증 악재선이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36주년에 이제 돌봄 마당이 이제 플랫폼 마당 교회가 되는데 이제 돌봄 마당이라는 거를 이제 꾸면서 우리가 제 책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커뮤니티 케어에서 이제 의사분들이 마을을 왕진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의사분들이 왕진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을의 신방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교회에는 그 신방이라는 개념을 교인들만 신방하지 않고 마을을 신방한다라는 그거를 제가 써놨는데 그거를 우리 굉장히 좋게 학자분들이 보셔서 우리 뭐 황홍률 교수님이나 여러 교수들이 굉장히 좋은 훌륭한 개념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을에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 요번에는 그 간호사님과 함께 예, 마을 간호사과 함께 우리가 키운 건강 리더들과 함께 교인의 신방위원회와 함께 마을 신방을 했는데 이름을 왕진 신방은 너무 전문적이고 의료나 교회의 이름이라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조금 어려워할 것 같아서 돌봄 마실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봄 마실 팀이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에는 어제 이번 주에 세 번 다 마쳤는데 이분이 간호사님이 들어가서 혈압도 재주고 혈당도 체크해주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드리는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병원으로 연결해드리고 근데 그 간호사님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쓴 글이에요. 이현돈 목사님과 건강 리더들과 함께 두 어르신 댁을 찾아서 건강 체크도 해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말부터 해드리는 돌봄을 위한 가정 방문을 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도이고 널리 확대해 나가야 할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그래서 건강 교실 그다음에 건강 리더 이용하면서 우리 임종환 아까 커뮤니티 케어 우리 분한테 제안한 교수님과 함께 돌봄 건강 리더들 이 좌담회를 했는데 이때 우리 약도동에서 만난 아까 건강 리더 10명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간호사님들 그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복지사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 이제 건강 이제 간호 센터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나 이제 돌봄 네트워크 같은 거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젠가 보니까 아이군 뉴스에 이게 저한테 취재를 안 했는데 우리가 한 거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 오빠는 가고 신중년이 뜬다. 문화사역 활발이라는 거로 기독연합10.5 시간이 됐어요. 한 2달 전 정도 했는데 이렇게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중년이라는 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뜬다고 해서 2019년부터 노인 돌봄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자로 세우기 위한 신중년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약간 좀 거창해서 좀 죄송한데 하여튼 이분이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 기독연합신문에서. 근데 저한테 얘기가 없이 자기가 조사해서 썼어요. 어르신들을 직접 마을 복지사로 키우고 요양사 교육, 돕고 어른 반찬, 다문화 가정, 언어 소통 이런 세미나도 우리가 진행을 했고 지금 아까 말했듯이 마을 복지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런 센터들 돌봄 센터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 교회는 교회 중심을 벗어나서 마을 중심으로 사역을 전개한다. 특히 신중년을 마을의 자존감을 높이는 인생 박물관으로 세울 때 교회가 다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코로나기에 마을 박물관을 세웠거든요. 근데 저를 취재하지 않고 본인이 제가 모든 것들을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강의를 좀 요즘 하는데 이 얘기는 처음이라서 우리 부산장신대회는 처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는데 이러할 때에 아까 임종환 교수님이 희년상생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는 전국 조직을 갖고 있는데 저한테 카톡으로 5개 교회 이상을 묶어서 부천의 마을목회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는가. 마을목회 협동조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5군데를 지금 모아서 협동조합을 이제 세웠고
그래서 처음 협동조합이 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 지금 건강 리더들, 문화 리더들, 생태 리더들을 키웠는데 이분들의 마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그 간호사, 복지사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마을에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자라는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돌봄 문화 축제를 이번에 가을에 해보자. 그랬을 때 우리 협동조합에 이 청개구리 버스라고 하는 아주 급식 운동을 붙여내서 잘 하시는, 그래서 이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는 여행을 다니면서 안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버스예요. 그래 우리 협동조합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가 5개의 교회가 생겼으니까 5개의 마을을 그 버스를 가지고 한 번씩 돌 때 그 이 버스가 들어갈 때 그 마을에서 축제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약대동에서 처음 돌봄 문화 축제를 했습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꼽사리 영화제라는 큰 축제가 있는데 막상 가을에 비어서 가을에 돌봄 문화 소축제. 그래서 요 우리 교회 앞마당이 조그만데 거기랑 그 옆에다가 이 청개구리 세미나나 공연을 할 수 있는 버스를 대니까 그걸 연결하니까 아주 큰 2, 30 모이는 소축제가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버스 안에서 하는 공연의 모습이고 요 앞마당에서 하는 모이고 요분이 예, 대상을 탄 문야인이고 요분이 이제 청개구리 팀에 있는 여성 강도사님이신데 운전기사인 동시에 또 문화 리더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는 노래하고 이런 그 가을이 아주 풍성하게 수수감사절에 돌봄 소축제, 그다음에 마을 목회 협동조합 총회가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을 마당교회라는 건 뭐냐?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을이 온오프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마을 플랫폼 마당교회인데, 이 마당교회는 전 마을을 돌봄, 건강, 문화, 생태라는 네트워크로 전 마을을 생명망을 짜서 이걸 하나의 플랫폼으로 하는 플랫폼 교회나 플랫폼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적을수록 풍요롭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제일 그 코로나 이후에 닥치고 있는 큰 문제는 탈성장, 탈종교, 탈교회 아니에요. 교회에서들이나 성장이나 종교에서 또 교회에서 다 탈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뭐느냐? 교회 안으로 모이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마당을 깔자는 거죠. 자꾸 탈출하는 사람 되고 교회 안으로 오기도 싫다고 그러는데 자꾸 모이라 그런 게 마당을 까놔서 플랫폼으로 교회 자체를 마당으로 열어놓고 마당교회가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지만 이 지금 산업 물질 문명이 붕괴되기 때문에 이 탈성장, 탈종교, 탈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출구는 뭐냐? 이 탈성장, 탈종교, 탈교회 시대에서 결국은 우리가 마당교회를 만들어서 돌보는 교회가 돼. 돌봄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생태사회라든지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물질을 생산하는 것은 이제 제한을 하고 물질을 크게 만들든지 교회를 크게 만든다든지 이 물질을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는 이거는 이제 대량 폐기하는 것이 지구를 망쳤기 때문에 이건 그만하고 뭘 해야 되냐면 돌봄에 집중하고 돌봄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물질을 성장시킨 것을 막고 돌봄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독일에서는 이미 돌봄 혁명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이 탈성장 시대에 돌봄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탈생산 시대에 결국은 물질의 가치보다는 돌봄과 생명의 가치를 높으며 마을 곳곳에 창의적 공공지대로서의 공유지를 넓혀가는, 그래서 교회는 작지만 오히려 마을의 창의적인 공유지를 넓혀 나가며 돌봄이 풍요롭고 관계와 안식과 영성이 풍요로운
그런 작지만 영향력인 교회. 그러니까 탈성장 시대로 가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하는데, 탈성장 시대에는 물질은 줄이지만, 소비는 줄이지만, 뭐가 풍요로우냐면은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안식을 풍요롭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돌봄을 풍요롭게 하고, 그다음에 이 산업 물질 문명이라는 것이 왜 망하느냐, 아까 작지만 풍요로운 이 책의 결론을 요약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작을수록 풍요롭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less is more인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멸망하는 산업 물질 문명이 왜 이렇게 멸망하느냐. 산업 물질 문명은 그 출발부터가 엔클로저라고 해서 농민을 토지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약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국에 있는 농민을 약탈한 거 이후에 또 물질을 너무 생산하다 보니까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또 식민지를 계속해서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토지에서 몰아내고, 이렇게 공유지를 약탈하고 박탈하면서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정상 시대에서는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이 이후에는 이 공유지에서 약탈했기 때문에 지금 망하기 때문에 다시 공유지라는 공동체로 회복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공동체 회복의 핵심이 돌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주의에서 탈성장, 거대한 분리, 공유지 약탈에서 다시 공동체의 연결. 그래서 물질이 풍요로운 게 아니라 관계와 돌봄과 생명이 풍요로운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 이게 거의 교과서인데 적을수록 풍요롭다. 요 얘기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예, 감사합니다.